자,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관련 조문이 228조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 신고를 해서 이런 말 나오는데 일단 필기부터 하세요. 여기서 공무원은 선의자를 말합니다. 허위 신고를 했다고 했을 때 허위 신고 밑줄 그으시고 이것이 본죄의 실행의 착수입니다. 착수라고 쓰시고요. 자, 공정증서 원본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특수매체 기록 밑에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 이것이 이제 객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했잖아요. 요게 기수가 됩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자, 성격 나와 있는데 성격은 노트를 펴볼까요? 자, 노트를 펴보시면 제가 방금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을 봤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비공무원이 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해서 공문서 허위 작성을 하면 이 비공무원은 정범 적격이 없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이 되지를 않는다 했습니다. 그쵸?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서가 아주 좀 특수해요. 일반 평범한 공문서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 공문서가 좀 특수한 공문서라 한다면 방금 봤잖아요. 여기 보시면 공정증서 원본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특수매체 기록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공문서라면 이 공문서에다가 부실기재를 했다면 그때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느냐. 그때는 이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이놈을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는 똑같아요. 1번이나 2번이나 구조는 똑같은데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도구로 이용되는 이 공무원은 선의자여야 됩니다. 똑같아요. 그냥. 구조는 똑같은데 일반 평범한 공문서라면 불가불이었지만 특수한 공문서라고 한다면 이 비공무원을 따로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원래는 처벌이 안 됐는데요. 그 처벌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본죄라는 거예요.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죄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보통 이 죄는 비공무원이 거의 다 대부분 저지르지만 비공무원에 국한하는 건 아닙니다. 뭐 공무원도 얼마든지 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해서 객체가 좀 특수한 객체라고 한다면 공무원도 얼마든지 본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됐죠?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본죄는 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비공무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비공무원은 아니니까요. 여기를 가로 열고 닫아 두세요. 됐습니까? 가로 열고 닫아 놓으시고 이 사람이 담당 공무원을 선의자인데 이 사람을 허위 신고했을 때, 그렇죠? 허위 신고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행에 착수가 되고요. 그리고 부실기재하면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됐나요? 여기서 부실기재가 무슨 뜻이냐고 하는 것인데 필기부터 해볼게요. 자, 올라가 보면 자, 여기서는 허위 작성이란 말을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부실기재라는 거예요. 이거 같은 말이냐? 구조가 똑같다며. 구조가 똑같은데 같은 말이냐? 같은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같은 말은 아닙니다. 일단 글자가 다르잖아요. 글자가 다르다. 만약 같은 말이라면 허위 작성이란 말을 쓰지 어렵게 부실기재란 말을 쓸까요? 그래서 부실기재란 말은 좀 더 정확하게 쓰면 이런 말입니다. 필기부터 하세요. 중요사항에 플러스 그 다음 똑같아요. 허위기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사항이 들어가야 돼요. 중요사항인 것을 허위기재했을 때 부실기재라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중요사항이 아닌 것이라면 허위기재했다 할지라도 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사항이 뭔지는 판례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하면 됩니다.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이 뭐냐면 제가 요 공무원은 선의자라고 했잖아요. 선의자.
그치? 근데 만약에 이 공무원이 악의자라면 어떻게 될까? 악의자. 구조 똑같단 말이죠. 이 2번하고 3번은 구조가 똑같은데 선의자일 때는 공정증서 원본 부실익이 되지만 악의자라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둘이 짜고 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짜고 쳤기 때문에 이 공무원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공무원이 공문서에다가 허위 작성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기재했을 때는 이 담당 공무원은 뭐가 된다?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는 것이고 그때 비공무원은 그 죄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의자냐 악의자냐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오시면 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처벌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조문이다. 본죄는 간접정범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목적범이 아니다는 거 제가 문서죄 첫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고 주체는 제한이 없다 했습니다. 공무원도 됩니다. 흔치는 않죠. 흔치는 않지만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신분범위라 하지 않고 일반범위라 부르는 거예요. 진정신분범위다 하면 틀립니다. 맞지? 이름만 안 써도 되죠. 보통 비공무원이니까요.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인데요. 방금 조문에서 읽었던 겁니다. 그 외에도 많죠? 여기 많습니다. 자, 일단은 객체로 보는 거 호적부. 그렇죠? 각종 등기부입니다. 각종 등기부 다 됩니다. 등기부에 관련된 판례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화해조서도 되고요. 공정증서가 뭔지는 배웠죠? 이것도 중요한 좀 특수한 문서로 봅니다. 그래서 객체로 처리하자. 그렇지만 주민등록부, 주민증, 그 다음에 각종 대장, 대장의 종류 많죠? 인감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가옥대장, 이 대장은 안됩니다. 각종 조서 안됩니다. 그쵸? 소송상의 각종 조서, 피신조서라든지 진술조서라든지 안됩니다. 법원의 판결문도 안되고요. 사서증서 말씀드렸죠? 안됩니다. 제가 요걸 왜 밑줄 걷고 다른 건 밑줄 안 걷냐면 밑줄 긋은 게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출된 적도 있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또 공정증서라고 했을 때 이것은 원본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등초본, 사본 안되고 정본 안되는 판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본 안되는 판례 있습니다. 볼까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객체가 되는 것은 정본이 된다고요. 원본이라고요. 원본. 원본이기 때문에 정본은 안됩니다. 그쵸? 그래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정본을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교부했을 때는 객체가 안되기 때문에 본죄가 안됩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처벌하게 되면 우리 죄형법정지 할 때 배우죠.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민증 안된다 그랬습니다. 시민증이 안되고요. 이 시민증이 주민증입니다. 옛날 판례잖아. 60년대에. 옛날엔 시민증이라 불렀습니다. 사실증명에 관한 부분은 안된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장이라고. 대장. 인감 대장 나와있지 대장입니다. 안됩니다. 별표 많잖아요. 다 기출 많이 되었다는 판례입니다. 여기도 대장이잖아요. 대장이죠? 사서증서 안된다 했죠? 각종 조서 안됩니다. 여기도 조서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안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뭐예요? 네가 가게를 차렸는데 네가 사업 그 가게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한 거예요. 아시겠죠? 세무서 가면 다 내줍니다. 이거 낼 때 돈 안됩니다. 그냥 공짜로 해줍니다. 공짜로 해주고 이제 나중에 등록세만 받고 그러죠. 자, 그리고 여기 또 판례 보면 공증 됩니다. 그쵸? 공정증서 된다 했습니다. 여기도 되죠? 여권은 조문에 나오잖아. 여권 된다고. 그쵸? 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나머지 거 보시고 눈팅 하시면 돼요. 자, 면허증 관련해서
여기 의사면허증, 운전면허증도 되네요. 그 다음에 주류 판매 영업허가증, 판매업 허가증, 뭐 이건 눈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격 취득하는 것은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뭐가 안 된다고요? 사업자 등록증은 안 된다고요. 그쵸? 자, 그리고 자, 공공정서 원본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허위 신고에 의해서 불실의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뜻이라는 것을. 그러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객체는 모두 봤고요. 문제집 가면 많이 판례 기출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3번 행입니다. 자, 먼저 공무원. 자,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때 공무원은 부실임을 알지 못해야 됩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그 공무원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악의라는 얘기죠. 그랬다면 그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정범이 되는 것이고 가담자는 그 범죄의 공범이 됩니다. 자, 허위신고 나왔는데 밑에 판례 나와 있죠. 허위신고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부실기재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 체크하시고 자, 부실기재란 말의 의미는 이 중요 부분을 달리 기재한다든지 반대로 기재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드렸죠. 예를 보시면 자, 허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중요 사항을 달리 기재했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만 예고 등기를 말소케 한 것은 이때 예고 등기 뒤에 판례 나올 겁니다. 이 예고 등기에는 등기가 예고적 효력밖에 없어요. 예고적 효력밖에 없는 것은 중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달리 기재했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등기 원인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기재 내용이 실체 권리 관계에 일치하잖아요. 실체 권리 관계에 일치를 할 때는 그때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본죄가 안 됩니다. 그것도 체크하시고 중요 판례로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중간 생략 등기. 우리 횡령죄 할 때 명의신탁에서 배웠죠. 그리고 등기 원인을 명의신탁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명의신탁이라 적지 않고 매매라고 적었을 때 이것도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하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뒤 판례 나올 겁니다. 자, 쭉 내려오시고 자, 여기서 박스 2번에 명의신탁약이 나와 있죠. 중간생략에 소유권 이전 등록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부합하다면 부실기재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판례 1번에서 부실기재의 의미는 중요한 의미를 사실과 달리 적었을 때를 말한다. 그렇죠? 이 지문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명신탁 중간생략 나와 있는데 이 사실관계도 받으세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3번도 받으셔야 돼요.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한지 아닌지는 이전 등기 격려 당시입니다. 이것도 판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착수 시기 말씀드렸죠. 허위 신고를 했을 때 착수가 있고 부실기재를 했을 때 기수가 됩니다. 나중에 실제 권리관계에 일치한다 할지라도 후진 없습니다. 그냥 여전히 기수가 됩니다. 됐죠? 자, 됐고 여기서 부실기재의 의미를 좀 더 봐야 될 텐데 노트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노트를 가보면 우리가 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실기재란 말의 의미는 이퀄 중요사항에 대하여 허위기재를 했을 때 부실기재가 된다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무효사유, 그 다음에 부존재 사유 같은 경우는 부실기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 취소 사유 있죠? 이 취소 사유는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취소권 행사 전이냐 행사 후냐, 한자 읽을 줄 아시죠? 전후입니다. 전이냐 후냐에 따라 나눠봐야 되는데 어떤 게 취소 사유가 되는지를 제가 좀 적어 드릴게요. 이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예로서는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를 그 예로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사기는 알 것이고요.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갈 협박당했다. 공갈 협박당한 것을 강박이라 합니다. 즉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말하죠. 그리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사거나 부동산 계약을 했을 때 내가 사기당해서 샀다. 착오를 일으켜서 물건을 샀다라고 했을 때 빨리 가서 의사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계산 잘못했다라고.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야지 저쪽이 알고 저쪽이 그렇냐 이렇게 하면서 계약을 다시 되물리거나 하는 것이지,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유효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에서도 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을 때에 빨리 취소를 시켜야지, 그래야 원위치가 되는 거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의사표시는 여전히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취소 같은 경우는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이라면, 그렇죠? 전이라면 행사하기 전이라면 그 의사표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실기재가 되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이라면 부실기재가 아니지만 취소권을 행사를 했다면 그때는 그 의사표시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이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실기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색깔을 칠해버리면 여기 무효, 부존재, 취소권 행사 후 이런 것은 부실기재가 되지만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이라면 여전히 그 의사표시는 유효이기 때문에 부실기재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볼 것은 위장 결혼 있죠. 결혼은 무효입니다. 무효. 위장 결혼은 무효라고, 무효이기 때문에 부실기재가 돼요. 근데 이혼은 무효가 아니에요. 가장 이혼 있죠? 이혼도 가장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가장 이혼은 부실기재가 아닌 거예요. 그 결혼과 이혼의 차이는 판례 시간에 잠시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사 사임 등기 그리고 해임 등기를 나눠서 보셔야 되거든요. 사임 등기는 부실기재가 되지만 해임 등기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해고당하는 자의 의사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효하다고 봐요. 그래서 부실기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임 등기는 사임하는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거든. 그렇죠? 그 의사를 개무시하고 등기를 격려시켰다면 그 무효 사유가 되기 때문에 부실기재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나눠 보셔야 됩니다. 결혼과 이혼, 사임 등기와 해임 등기를 나눠서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은 판례를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두 번째 판례 보시면 무효 나와 있죠? 부존재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실기재가 된다 하지만 취소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소권 행사 전이라면 여전히 유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는 여전히 유효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닌 유효이기 때문에 그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 본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를 색깔 칠하고 여기는 이 색깔을 칠할게요. 자, 다음도 가보시면 조선족 위장결혼 사건 나와 있죠. 여기도 보시면 국내 취업 목적으로 혼인하기로 하였다. 가장 혼인이죠. 그쵸? 가장 혼인일 때 여기 참담 부부관계 설정 의사 없이 오로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혼인을 했다면 이것은 무효라고 봅니다. 우리 민법에서 이 혼인과 이혼을 구별하는데요. 이 혼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어.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혼인의 내용을 봅니다. 그 내용을 중시하죠.
그 내용이 뭐냐면 참다한 부부관계 설정이야. 아시겠죠? 참다한 부부관계 설정할 의사로 혼인을 했을 때 유효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사 없이 단지 취업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면 제가 노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무효 사유가 되기 때문에 부실기재가 된다고 봐요. 자, 그런데 뒤에 나오지만 자, 이혼 같은 경우에는 이 혼인과는 달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식주의, 내용을 중시하지 않아요. 형식만을 중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가장이혼 같은 경우에 이걸 유효하다고 봐요. 아시겠죠? 자, 됐고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나머지 거 읽어보시고 여기도 보시면 기망 나와 있죠? 기망 나와 있는데 취소하기까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된다. 그러니까 취소하기까지는 그 말이 뭔 말이죠? 취소권을 행사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이퀄 취소 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유효한 거죠.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실기재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봤고 이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자,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쵸? 여기도 부합 나와 있죠? 그랬다면 죄가 되지 않지만 어디까지나 이 모든 것은 부합한지 아닌지는 그쵸? 항상 이전 등기 경료 당시를 놓고 따지겠다 이 뜻입니다. 전부 다 A급 판례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경료 당시죠? 경료 당시에 부합한지 아닌지 그쵸? 부합하지 아니했다면 그때는 죄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사후에 이런 말 나오는데 형법에서 사후라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사후에 뭐 일치 않네 안 했네 라고 하는 것은 그 기수 이후란 말이에요. 기수 이후. 그렇죠? 여기서 경료 당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했다면 이 즉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즉시 바로 유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부합했네 안 했네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성립했다면 기수가 된다고요. 이미 성립한 죄이단 말이죠. 기수입니다. 뭐 나중에 동의를 받았네, 추인을 받았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